Norway is leading the world in EV adoption. Over 82% of the country's new car sales were electric vehicles last year. CNBC recently traveled to Norway to see what the U.S. could learn from the Scandinavian country when it comes to EVs. But while there,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ere was another story to be told about an American automaker that has found success there. We have 3 different types of electric cars, and Tesla is another level. It's much more comfortable, it's very easy to drive. I love the experience with the Tesla, and I chose Tesla because my parents chose the same car before me. And I tried it out and I was skeptical because it was electric. But then after trying my parents, I was like, okay. The other car I was driving, I used it to charge 3-4 times per day. Now, sometimes I used to charge 1 time with just 30 minutes of my time. So I save a lot of time with Tesla. Tesla is the most sold car in Norway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so it's a great success. They have developed a car that the customer wants, and they also did a lot for the infrastructure for charging. Here's Musk speaking at an energy conference in Norway in 2022. I love Norway.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신차 판매 무려 80% 이상이 전기차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를 택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노르웨이는 이렇게 전기차 전환율이 높을까요? 바로 인구가 작기 때문입니다. 550만이면 거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2024년이고 도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미국, 유럽 전체적인 국가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늘어나려면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국가별로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차분하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조금씩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다리면 될 것인데요. 작년에 테슬라가 모델 Y를 노르웨이에서 23,000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노르웨이를 조금 축소판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현상이 다른 도시로 이동이 되고 다른 국가로 번져 나가면서 결국 전기차 전환은 테슬라가 만들 거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 더 이상 토요타도 아니고 포드의 픽업 트럭도 아닙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테슬라가 베어리시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 년마다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진다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불리시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특이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FSD 베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주말에 12.31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셨고, 조금 느리게 운전하는 모습이 이번 버전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머스크는 FSD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곧 있으면 빛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도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 속도가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항상 머스크는 조금씩 부족하다라고 하였고, 결국 이 연산 속도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나오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게 되었고, 그래서 머스크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연산 속도의 싸움이 아닐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산시킬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FSD가 본격적으로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된다라면 많은 분들께서는 테슬라 중고차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FSD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사실상 하드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중고차를 구매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옵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테슬라 모델 Y에 엄청난 멀티플이 매겨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확실하게 테슬라 주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진짜 실적이죠. 그리고 테슬라 밸류에이션과 높은 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AI 쪽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그록 AI 대 오픈 AI의 대결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아마존 수많은 기업들이 인간 로봇으로 지금 투자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대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다들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기차만 보더라도 다들 충전 속도가 되었던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AI라는 뜻이겠죠. 누가 먼저 과연 AGI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그 기업이 시총 1위를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전문가를 고용하면서 배터리 대량 생산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미국 전기차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 R1T, F150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사실상 셋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픽업 트럭이 아닌 전기차 픽업 트럭을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노르웨이처럼 미국도 신차 판매에서 80%가 전기차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을 선택하고 있네요. 현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달러 중반에서 16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170달러대에서 쉽사리 200달러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1분기 딜리버리 대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머스크는 이 리스크를 AI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노르웨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점은 테슬라가 전기차 전환율을 글로벌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2차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는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FSD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In AI, and I have to say, Palantir reported this week, and Alex Karp, who's the CEO, believes that Palantir will be the largest AI company in the world. And after looking at their results, listening to Alex and his team, I think that might be right. We should be so dominant that nobody can even imagine we're not number one.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3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라면 더 이상 2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20달러 위에서 뭔가 호재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라는 것은 역시나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렉스 카프 발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공매도를 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발언인데요.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를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대규모의 AI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캐시 우드는 알렉스의 말을 듣고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말했죠. 저 역시는 알렉스 카프와 팔란티어 팀들이 보여주는 숫자를 본다라면 정말로 공매도가 박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정말로 공매도가 박살이 난다라면 정고점 가까이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현재 AI 섹터에서 가장 핫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우리는 더 큰 GPU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AI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인프라를 깔 때 모두가 엔비디아를 주목할 때 투자자분들은 그와 반대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주목해야겠죠. 사실 많은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국방부 헬스케어, 최근에는 항공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터뷰에서 팔란티어는 에너지 섹터에서 엄청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조직 모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최강점이죠. 현재 여러 기업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리뷰는 정말로 좋습니다. 52일 동안 사용해보니까 정말로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결국 AIP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기업들이 원가를 팔란티어 플랫폼을 통해서 절감을 시킬 수만 있다라면 앞으로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알렉스 카프, 캐시우드의 말처럼 AI 대기업이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